안녕하십니까, 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세금 관련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관련 내용 중 우리들이 신문이나 방송을 통하여 자주 접하게 되는 과세 표준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표준이란 말이죠. 과라는 것은 부과를 의미하고 세라는 것은 세금을 의미하며 표준이라는 것은 기준으로 바꾸어 쓸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세금 부과의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정의를 내려보자면 말입니다. 과세 표준이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세율을 곱하게 될 텐데요. 그때 바로 세율을 곱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 과세 표준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 제대로 정리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 만남에서는요, 수많은 세금 가운데 있어서 세 가지 세금에 대한 과세 표준 구하기를 정리할 텐데요. 이러한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납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일정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하거나 혹은 일정 액수를 뺨으로써 구한 결과값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군살 빼기 한 값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번 만남에서 정리할 첫 번째의 것과 세 번째의 것은요, 일정 비율을 곱함으로써 군살 빼기 한 값이 과세 표준인 반면에 두 번째의 것은 일정 액수를 빼어 군살 빼기 한 값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잠시 후 자세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세 가지 내용에 관해서는 이미 한 번 이상 정리해 드린 적이 있으며 그 주소가 아래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나올 경우에 있어서는요, 아래에 링크를 걸어둔 동영상에 접속하셔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 또한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에는요, 수많은 세금 관련 동영상들이 탑재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박사 부동산 TV는 언제나 법령 규정 등의 정확한 논거에 기초하여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재산세 과세 표준 구하기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예고 드렸던 대로 제일 먼저 재산세 과세 표준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요,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라는 거 이미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일종의 군살 빼기 한 값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재산세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요, 일정한 액수, 그게 시가 표준액입니다. 이러한 시가 표준액에 대해서는 이미 정리해 드렸고요. 그 관련 동영상의 주소도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 동영상 확인해 보는 것 또한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가 표준액에 일정한 비율, 구체적으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여 구한 결과값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줄여서 과세 표준을 결정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핵심적인 내용 제대로 파악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요, 시가 표준액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함으로써 구하는 결과값인데요. 이에 대하여서는 지방세법 제110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제대로 정리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아래에 제시되어 있는 도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칸에는요, 구분이 제시되어 있고요. 토지, 주택은 다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며, 그리고 건축물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칸에는 시가 표준액이 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법이라고 적어둔 것은 바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여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고요. 그리고 정식 약칭은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것 또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미 정리해 드린 바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토지의 경우 시가 표준액은 개별 공시지가로 삼으며, 이는 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의 경우에서는 단독주택 가격, 공동주택의 경우에서는 공동주택 가격이 시가 표준액이 되고요. 그리고 법령 규정이 여기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필요하면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 전에는 국세청장이 이는 소득세법 제99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법령 개정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건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4조 2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을 산정 고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은요, 바로 이러한 시가 표준액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여 구한 결과값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 70%, 건축물의 경우 70%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여 재산세 과세 표준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구분하지 않고 60%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여 과세 표준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상식적인 내용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해내는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세율 관련 규정은 과세 표준 관련 규정 다음에 이어서 나타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이죠. 예, 그래서 지방세법의 경우에 있어서도요. 그 세율은 제111조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 과세 표준은 제110조에 나타나 있다는 거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어때요? 이런 거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더 낮추어 줍니다. 납세 부담을 더 줄여주기 위하여 말입니다. 2023년도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는 주택의 경우 이에는 시가 표준의 9억 원 초과 주택도 포함됩니다. 그때 적용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요 60%가 아니라 시가 표준액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인 경우에서는 44%, 6억 원 초과의 경우 45%가 적용되는데요. 이는 대통령령 시행령이죠. 33609 제10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고 이 내용은 2023년 6월 30일 개정된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직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데요. 그렇지만 입법 예고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4년 4월 19일에 말입니다. 입법 예고 공고 번호 제 2024의 609호로서 말입니다. 예, 이런 거 하나하나 정확하게 제가 정보를 확인하여서 제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혼란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 함으로써 재산세 과세 표준 구하기에 관련된 정리는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예고 드렸던 대로 두 번째로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표준은 군살 빼기 한 값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양도소득세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일정한 금액을 빼기 함으로써 구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하게 되면은 세액이 산출된다는 것까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계산 순서, 즉 공식에 대해서는요. 제가 여러 차례 정리해 드렸기 때문에 이번 만남에서는 추가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핵심 내용만큼은 간단하게 점검해 볼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계산 순서, 저 공식 또한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게 바로 소득세법 제92조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2항의 규정에 기초한 것입니다. 제2항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양도 차익 구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고요. 이러한 양도 차익이라는 것은 양도 가액 빼기
필요 경비를 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것은요, 양도소득 금액인데요. 이러한 양도소득 금액이라는 것은요, 방금 전에 구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쉽게 말하면 빼물어서 계산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도소득 금액이라는 것은 말이죠. 이런 과정을 거쳐 구한 다음 이 양도소득 기본 공제를 빼물어서 과세 표준을 계산해 낼 수 있다라고 여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함으로써 세액을 산출한다는 것까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내용 복잡하게 보인다면 무시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 정도는 기억에 두시고요. 다음에 필요하다면 이 규정을 이용해서 다시 정리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쯤 해두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이 근로소득 과세 표준이라는 겁니다. 이 또한 일반적으로 군살 빼기 한 값으로 나타나게 될 텐데요. 근로소득 과세 표준은요, 총급여 자체의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총급여에서 군살에 해당하는 소득을 공제한 그 결과값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만남에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기로 약속하였던 세 번째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조합이 대납하는 무이자 이주비 이자에 부과되는 세액 산출을 위한 과세 표준을 구하는 것입니다. 과세 표준이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대로 군살 빼기 한 값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세 번째 경우 또한요, 일정한 비율을 곱함으로써 군살 빼기 한 것이라는 거 잘 기억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수익사업 부문 비율이 되는 것입니다. 수익사업 부문 비율이란 일반 분양 및 조합원 납입 부담금 비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 잘 파악이 되지 않는다면 아래에 링크를 걸어둔 세 가지 동영상 가운데 있어서 세 번째 동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이 대납하는 무이자 이주비 이자에 부과되는 세액 산출은요, 총이자 비용의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수익사업 부문 비율만큼 곱하여 군살 빼기를 한 값인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하여 구한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수익사업 부문을 차지하는 대부분의 것은 일반 분양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익사업 부문은 일반 분양분으로 흔히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령 해석에서는요, 이러한 수익사업 부문 비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수익사업 부문은요, 목적사업 부문과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목적사업 부문이라는 것은 당연히 조합의 목적사업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조합은 자기 지분 분양일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말입니다. 통상 일반 분양분과 조합원 분양분의 배분은 말입니다. 분양 면적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 또한 알아두어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앞서 정리해 드렸던 대로 분리과세 배당 소득에 대한 세율은 15.4%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에 링크를 걸어둔 세 가지 동영상 가운데 있어서 세 번째 동영상 확인해 보시는 것 또한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4%는요, 국세인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그건 소득세의 10%에 해당하기 때문에 1.4%를 더한 비율이라는 것 또한 이미 정리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과세이기 때문에요, 1년 동안 이자 배당 소득 금액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분리과세로서 과세 종결된다는 것 또한 이미 정리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15.4%를 원천 징수하여서 국세에 해당하는 것은 세무서에, 지방세에 해당하는 것은 지자체에 납부를 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및 제5항에 규정되어 있고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이 내용은 2019 법령해석법인 0485호에 정리되어 있다는 거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쯤에서 이번 만남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